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생명수 가자고 학생 여러분. 네, 온라인 2차 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제 문제도 올려놨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2학기가 시작된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뭐 전면 등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혹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1학기 때처럼 이런 식으로 강의를 업로드하고 문제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같이 힘내서 수업을 듣도록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번 주 2차 시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 염색 분체의 형성, 두 번째로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 세 번째로 염색 분체의 분리, 그 중에서도 최세포 분열의 과정과 전체적인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염색체와 유전자, DNA의 개념에 대해 배웠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염색 분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염색 분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수업 주제인 염색 분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세포들을 만들고 있죠.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세포 안에 하나의 염색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염색체가 분열된 세포 속에서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 뭐였죠? 네, DNA였죠. 그럼 이 염색체 안에는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져 있는 DNA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DNA, 즉 염색체가 두 개가 생기려면 이 DNA, 원래 있던 세포의 DNA에서 복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된 DNA가 각각의 분열된 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기존에 있던 DNA 이중나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두 줄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제가 된, 즉 DNA가 복제되어 한 가닥이 더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이 복제가 된 DNA예요. 그러면 이런 복제된 DNA와 기존의 DNA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염색체가 이런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즉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었죠. 그러면 염색체가 되기 전에는 이런 원래의 DNA와 복제가 된 DNA는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이런 풀어져 있는 상태로는 분열을 할 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즉 분리와 이동이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런 염색사의 응축이 일어나서 더 분리와 이동이 쉽도록 염색체의 형태를 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된 DNA와 기존에 있던 DNA가 응축을 해서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 즉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색체, 즉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X자 모양으로 관찰되는 이것이 복제가 돼서 복제가 된 DNA를 포함하고 있는 염색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염색 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림을 한번 보면 염색 분체는
이 복제가 되어 응축된 염색체, 즉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입니다. 따라서 염색 분체라는 거는 세포 분열 시 DNA가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가닥, 즉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던 이 각각의 가닥, 응축된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나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덜 응축된 염색체라고 적혀져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세포에는 요거는 아직 세포가 분열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즉 염색사의 형태겠죠. 그런데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DNA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두 개의 가닥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DNA가 복제돼서 생긴 염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제된 DNA를 두 개의 세포로 나누기 위해서는 응축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동도 쉽고 분리하기도 쉬우니까. 그럼 이런 염색사, 복제된 DNA를 가지고 있는 염색사가 응축을 하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눈에 X자 모양의 염색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각각을 구성하는 이 염색체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원체라는 개념입니다. 다 체로 끝나고 있죠. 그치? 염색체, 염색 분체, 상동 염색체, 동원체. 각각의 단어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동원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DNA가 복제돼서 생긴 두 개의 가닥 있죠. 이 두 개의 가닥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복제된 DNA, 응축되기 전 상태의 염색사를 보면 이렇게 이 지점에서 서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염색사가 응축을 하면 복제된 DNA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이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체는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염색 분체 가닥을 각각의 세포로 분리하기 위해 방추사가 결합하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동원체, 즉 염색 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동원체에 나중에 방추사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을 해서 이 염색 분체 두 가닥을 서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때 그 방추사가 결합하는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동원체를 찾을 때 그냥 이 X자 모양의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 부분에 나중에 방추사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상에 대해 배웠었죠. 핵상과 이제 핵상 옆에 염색체 개수를 적는데 이 염색체 개수를 셀 때 동원체의 개수를 세주면 편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그림에 제시된 염색체는 총 몇 개일까요? 동원체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동원체 하나와 두 번째 주황색 염색체의 동원체를 세면 총 2개죠. 따라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포의 염색체 개수는 2개가 됩니다. 동원체의 개수와 염색체의 개수를 동일하게 생각해도 된다. 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학습 주제인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상동 염색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상동 염색체가 무엇이었나요? 그쵸? 체세포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였죠. 그러면 우리 몸에 사람의 몸의 체세포 속에는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 중에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X자로 염색체를 그리면 이게 분열을 하기 위해 DNA가 복제돼서 염색사가 응축된 염색체의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이 내용에 대해 수업을 했었죠. 46개 즉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선생님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오른쪽에 그렸어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의 의미를 따져보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개념 정의를 내렸죠. 그러면 같은 위치라고 하는 거면 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과 오른쪽 상동 염색체의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가닥으로 따지면 이 부분과 이 오른쪽에 있는 상동 염색체의 이 부분도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같은 형질이라고 하면 형질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예시로 쌍꺼풀의 유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형질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쌍꺼풀과 외꺼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쌍꺼풀과 외꺼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선생님이 라지 D와 스몰 d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였고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했었죠. 그러면 쌍꺼풀과 외꺼풀, 즉 눈의 모양을 즉 눈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부와 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는 거니까 내가 이 자리에 라지 D를 가질 수도 있고 스몰 d를 가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엄마로부터 라지 D를 받을 수도 있고 스몰 d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는 쌍꺼풀과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둘 다 라지 D를 받았을 경우엔 라지 D일 수도 있고 부와 모로부터 하나를 스몰 d를 받았을 경우에는 라지 D, 스몰 d일 수도 있고 둘 다 스몰 d를 받았을 경우에는 스몰 d, 스몰 d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는 부와 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에 제시된 문제는 교과서 130쪽에 아래에 있는 자료 해석 해보기 문제인데요. 그럼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따로 제시를 안 했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생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두 쌍의 상동 염색체와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일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생물은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는 각각 서로 대립 유전자이다. 문제에서 이 사람의 세포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둘 다 갖고 있대요. 그럼 아마도 뭐 라지 A와 스몰 A는 뭐 어떤 형질 A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일 거고, 뭐 라지 B, 스몰 B는 아까 쌍꺼풀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어떤 형질 B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일 거예요. 물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둘 다 어떤 형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가정하기 나름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각 염색체의 빈칸에 알맞은 대립 유전자를 써보래요. 근데 문제에서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둘 다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나 염색체에 스몰 A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와 상동 염색체 관계인 염색체는 누구일까요? 이 문제에서. 그쵸? 가죠. 왜냐면 상동 염색체라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니까 나의 상동 염색체는 가가 되고, 나가 스몰 a를 가지니까 상동 염색체인 가가 라지 a를 갖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염색체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염색체가 라지 b를 가지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염색체와 상동 염색체인 관계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염색체는 스몰 b를 갖겠죠. 그럼 여기서 가 옆에 가를 이루는 염색체에는 두 가닥이 있죠. 여기 보면 가를 이루는 염색체에는 두 가닥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닥의 염색체를 뭐라고 했죠? 그쵸.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각각의 염색체를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 염색체 안에서 A 옆에 있는, 라지 A 옆에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갈 유전자는 뭐가 될까요? 네, 라지 A입니다. 왜 그렇죠? 염색 분체는 뭐가 복제돼서 생긴 염색체죠? 그쵸. DNA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복제가 돼서 생긴 염색체죠. 그래서 X자 모양을 띄었잖아요. 따라서 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는 똑같은 거를 두 개 만든다는 의미니까 가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 각각의 가닥은 유전자 구성이 같죠. 즉 유전 정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 가닥도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가운데 여기도 라지 B가 되고 제일 밑에 있는 염색체도 스몰 B가 됩니다.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가와 라 중 상동 염색체인 것과 염색 분체인 것을 구분해보자. 제시된 문제로만 풀어보면 가 염색체와 상동 염색체인 것은 나겠죠? 둘은 상동 염색체이고 제시된 염색체로는 다와 라가 있었죠. 다와 라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가닥의 염색체이기 때문에 다와 라는 염색 분체가 됩니다. 2번,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과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을 비교해보자. 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 그림을 통해 다 설명을 했어요.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은 아까 대립 유전자를 설명하면서 했었는데 상동 염색체는 부와 모, 즉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았어요. 기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질을 즉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와 같은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더라도 부와 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로 동일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둘 다 부모로부터 라지 D를 받거나 부모로부터 스몰 D를 받았을 경우에는 동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어떨까요? 이거는 언제나 동일한 거죠. 만약에 어떤 돌연변이가 뭐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죠? 염색 분체 자체가 뭐가 복제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쵸? DNA가 복제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요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시험에도 낼 거고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염색 분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염색 분체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염색 분체의 분리 과정은 크게 체세포 분열 과정과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그림은 교과서 131쪽에 나와 있는 체세포 분열 과정 그림인데요.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과정과 그림은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물론 생각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세포 분열의 과정 첫 번째는 간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그림을 통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간기를 거친 세포는 이제 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간기에는 염색체의 형태로 염색체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상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를 하는 걸 그림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기 때는 아직 염색체가 아닌 염색사의 형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기에는 아직 핵이 관찰이 되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에 제시된 정도로만 특징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간기 다음에 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관찰되나요, 여러분? 그쵸? X자 모양의 염색체가 관찰이 되죠. 그러면 X자 모양의 염색체가 관찰된다는 것은 이미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갈 때 그쵸, DNA가 복제돼서 X자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간기 때 DNA가 복제가 되고 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염색사가 응축을 해서 염색체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특징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핵을 둘러싼 핵막이 소실, 즉 없어져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원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시되었던 염색 분체를 분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추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복제된 DNA를 갖고 있는 염색체들이 그렇죠, 중앙에 나열이 되고 그 나열된 염색체의 각각의 동원체에 뭐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방추사들이 연결을 해서 이제 분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염색 분체 분리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내용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그림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응축되었던 염색체가 풀려서 염색사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 때 없어져 갔던 핵막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핵이 분열이 되었으니까 핵을 둘러싼 세포질들이 땅콩 모양으로 분열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기를 지나면 기존에 있던 세포가 핵과 세포질이 분열이 되면서 완벽한 세포 2개, 즉 각각의 딸세포로 분열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웠다면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줘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 제시된 글인데요. 아까 우리가 염색 분체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염색 분체는 기존에 있던 DNA가 복제돼서 생긴 염색체를 구성하는 2개의 가닥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체세포 분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죠. 따라서 체세포 분열 결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죠.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형성된 2개의 딸세포라는 거는 분열이 완료된 2개의 세포를 의미하죠. 이렇게 형성된 2개의 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까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되어 생긴 것이라고 했으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즉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각각의 딸세포가 가진 DNA의 유전자 구성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분열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같은 유전자 구성, 즉 같은 DNA를 갖는 세포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즉 분열을 할수록 계속 DNA의 유전자 구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큰 돌연변이나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유전자 구성이 같은 세포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주기라는 것은 어떤 반복되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세포 주기라는 거는 세포가 분열하는 때 반복되는 시간, 즉 세포 분열을 하는데 계속 같은 어떤 기간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포 주기는 우리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반복할 때마다 어떤 분열된 세포가 다시 성장, 어떤 크기를 키우고 관련된 물질들을 합성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포가 분열을 할수록 분열된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또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또한 점점 수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우리는 분열을 마친 세포가 다시 분열을 하려면 세포 구성 물질들도 합성을 하고 세포 소기관도 합성을 하며 크기를 어느 정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간기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분열을 마친 세포가 다시 생장, 즉 어떤 크기를 키운다는 의미죠. 생장을 하고 분열을 하는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간기는 크게
G1기와 S기와 G2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G2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G1기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 예를 들어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등등의 물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포 안을 구성하는 물질들과 또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의 수를 늘리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G1기를 거친 세포는 S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S기의 가장 큰 특징은 DNA를 복제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DNA 복제, 이전 페이지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죠. 즉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DNA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S기에서 기존에 있던 세포의 DNA가 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기를 거치면 G2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G2기에서는 이제 분열을 앞뒀어요. 그래서 분열을 하기 직전에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 예를 들어 우리가 염색 분체를 이제 분열기 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염색 분체를 분리해주는 방추사라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이 방추사 또한 이 방추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방추사라는 기다란 실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G2기에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 예를 들어 방추사와 같은 물질, 방추사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G2기를 거치게 되면 이제 이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포함하고 있는 분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분열기에서는 세포를 구성하는 핵과 그리고 핵을 둘러싼 세포질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었고, 이러한 핵 분열은 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 후에 핵이 분열한 다음에 핵을 둘러싼 세포질들이 이제 땅콩 모양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딸세포는 또다시 간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다시 분열기를 거쳐서 분열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간, 즉 간기와 분열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간기와 분열기를 세포 주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이론만 공부하고는 좀 여러분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관련 문제를 3개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3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내용을 응용하고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도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렸던 문제와 이번 시간에 올렸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문제를 프린트를 해서 꼭 풀어서 학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